네, 잔명가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의 솔직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서희 씨가 주제 알려주시죠. 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의 주제는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는 바로 사내 연애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선배에게 반해서 귀여운 후배에게 마음이 가서 이렇게 은근슬쩍 스리슬쩍 시작하게 되는 게 바로 사내 연애인데요. 자, 어떤 이는 응원의 눈빛을 또 어떤 이는 우려의 눈빛을 보낸다고 하네요. 치열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사내 연애는 과연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내 연애라는 말, 사실 이 직장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부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이 직장신이 나올 때 빠지지 않는 게 이 사내 연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또 로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내 연애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떤 마음이셨을지 먼저 백영찬 팀장님, 사내 연애 한번 해보고 싶으셨나요?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마음은 있었죠. 예, 마음은 있었는데. 네, 너무 못생겼었나요? 근데 저는 이제 사내 연애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일단 평판도 자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새내기 당시에도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네. 이제 점점 보니까 주변에 예, 그런 게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구설수에 오를까 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원장님은 너무나 사내 연애를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내건 사회건 가리지 않고 그 밀려드는 대시에 제가 견딜 수가 없었죠. 지나고 보면은요, 사랑이 오면 네.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나중에 후회할 일, 이왕 후회할 일은 일단 해놓고 후회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사내건 사회건 열심히 사랑하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뭐 저마다 사내 연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방송 데뷔할 때 꼭 다짐했던 게 사내 연애만큼은 이게 저희가 뭐 사내 연애라고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내 연애만큼은 절대 하지 말자. 왜? 방송국에서 나는 좋은 이미지만 갖고 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요. 막 헤어지고 이렇게 욕먹고 막 이런 게 싫어가지고 네. 안 했어요, 일부러. 사실 예. 사내에서까지 연애하면 사람도 아니시죠? 농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내 연애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예. 동종업계에서. 근데 굉장히 불편했던 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내 연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하여튼 사회 연애로도 충분했으니까. 자, 그런데요. 이제 사내 연애, 뭐 일종의 순정을 바치는 연애가 아니라 이제는 좀 회사 내에서 좀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도 들었어요. 컨설턴님. 네, 사내 연애는 사실 연애 자체는 되게 달콤하고 로맨틱한 부분인데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다라는 게 되게 좀 슬프기도 한데요. 사실 이 사내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은밀하고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내 연애에서 발생되는 이야기들이나 모습으로 인해서 어떤 평판조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구조조정 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과장된 이야기나 악의적인 루머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내 연애를 해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방송인 박지윤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사내 연애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 박지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전 KBS 아나운서였는데요. 한 대학 강연에서 자신이 이제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사내 연애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에는 그 KBS 아나운서들 중에 이제 사내 부부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부부가 되면 대부분 뭐 부서를 옮긴다든가 이제 사표를 쓰는 게 굉장히 관례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연애 자체도 비밀스럽게 했는데 이제 박지윤 씨 같은 경우는 의도치 않게 타의에 의해서 이 사내 연애의 사실이 공개됐던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층층 시야의 선배들이 있는 가운데서 일은 안 하고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연애질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굉장한 어떤 죄책감에 시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들만의 고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게 바라본다면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사내 연애를 직원들이 한다.
뭐 의사가 됐건 누가 됐건 그랬을 때 괜히 감시하게 되시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랑 연애하면 안 되겠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 친밀하고 친근하고 이런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옛날 자유당 때요. 동아리 그때는 서클이라고 했는데요. 네. CC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사귀는 사람이 나오면 탈퇴시키고. 왜 의도적으로. 그랬냐면 4학년 남자 선배랑 신입생 여학생이랑 사귀게 되면 네. 신입생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그 중간 선배들이 지시도 못하고 혼내지도 못하고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장님하고 신입사원하고 사귄다. 그러면 대리과장급에서 이 여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조금 단점이 되지 않을까. 사모님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 입장 이해하는 게 저도 대학 다닐 때 후배들이 이제 저희 학번 선배, 그러니까 저희 학번이나 아니면 저보다 선배들하고 사귈 경우에 이 예쁜 여자 후배들이 갑자기 인사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거나 뭔가 학교 생활이 달라져 자기가 선배인 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걸 금지하는 이유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연애마다 다 회방을 놨던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백영찬 팀장님 입장에서 어떠신지 궁금한데 직원들을 뽑아놨는데 이들이 사내 연애를 한다. 어떠세요? 감시를 좀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뭐 당연히 감시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업무적으로 방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집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신경 쓰게 되고 또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작업 뭐 이런 거 들어오게 되면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뭐 경영자라든가 의사결정권자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그 두 사람만이 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 불안감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실제로 기업에서는 사내 연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사실 과거에는 좀 부정적인,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는데요. 좀 사장님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일의 효율성에도 많이 이제 증진을 가지고 온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온라인 취업 포털 업체인 사람인이 최근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은 10개 기업 중에 6개 기업이 우리는 사내 연애에 찬성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61%가 찬성, 39%가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1위가 직원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2위는 직장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위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어서 그리고 4위는 이직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5위는 업무의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복수응답을 같이 한 결과입니다. 이거 정말 요즘은 열린 사고를 하고 계시는 오너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게 진짜 진실된 답변인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반대의 결과들도 한번 들어볼게요. 반대하는 이유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반대하는 게 사실 더 현실적이고 솔직한 대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반대하는 이유? 그냥 업무에 방해를 될까 봐? 네, 맞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1위는 아무래도 이 사적인 문제가 업무에까지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대답이 62.7%로 제일 많이 나왔고요. 2위는 헤어진 후 이중률이 높아서 그리고 3위는 사내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해서 4위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5위는 헤어지면 동료들까지 어색하게 되기 때문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찬성하는 이유가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가축적인 정말 엉망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군요. 그렇다면요, 저희가 한번 또 상황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나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사내 연애를 우리가 다 하고 있다고 쳤을 때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회사 내에서 나의 성공과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다. 이럴 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한번 짧게 인생극장 한번 해볼까요? 백영찬 팀장님부터. 앞길을 막으면 제거해야죠. 제거요. 제거 여자친구를요? 그러니까 헤어지거나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는 안 그러겠죠. 배 팀장님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은 아닌데 생각이. 사람 잘못 봤네요. 야, 나 너 제거해야 되겠어.
네, 아무래도 네, 더 멀리 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컨설턴트님은 어떠세요? 실제로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에. 저는 사실 이게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한 열망이 강하느냐에 따라 답이 틀려질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애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랑의 깊이나 정도 이런 게 매번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어느 정도 사랑을 열망하느냐에 따라 답이 틀려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 희생이 많이 따르는 연애는 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우선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한 상태라면 예. 비밀스럽게라도 우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 네. 비밀스럽게. 현명한 방법이 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한진우 원장님은 어떠세요? 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네, 검은 마음으로는 사랑에 성공하는 거는 사실은 그 인생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또 사회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위와 명예를 버리고요. 그렇지 않은 단계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까 제가 같이 일했던 피디님들이나 동료분들이 예. 남자분들이 저를 갑자기 재수 씨처럼 대하는 거예요. 제가 출연자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나는 재수 씨가 아닌데 왜 갑자기 예. 나를 이렇게 대하지? 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 너무 사적인 관계 때문에 불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앞길에 방해가 된다면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저도 역시 제거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거하셨어요? 그때 제거를 안 제거 안 해갖고 했구나. 네, 그냥 출연자가 아니라 재수 씨로 전락을 했거든요. 네. 다시 한다면 저는 분명히 네. 제거하겠습니다. 태진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단 한 번도 제 의지로 누군가와 헤어져 본 적이 없어요. 네. 항상 그분들의 의지로 헤어졌기 때문에 네. 제거 당하셨겠네요. 그분의 선택에 맡길래요. 전 되게 우유부단하잖아요. 예. 그렇군요. 제거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사내 연애란 게 이렇게 좀 폭발력이 높은 위험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럭비공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연애라는 건 굉장히 사적인 영역인데 이것이 커리어에도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폭발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직급이라든가 나이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그 영향력이 좀 큰데요. 예를 들면 50대의 이혼남 사장님과 20대 초반의 어떤 여비서의 연애라고 하면 굉장히 또 어떤 스캔들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어떤 상사가 기혼이고요. 예. 또 부하 직원이 미혼일 경우에는 어떤 불륜 스캔들에 의해서 외부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가질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사내 연애를 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전략. 네, 예. 네. 우선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됐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되게 숨기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 공개를 하는 게 사실 되게 좋을 수 있는데 네. 언제 어떻게 공개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예가 좋은 예가 있는데요. 그 패션 브랜드 구찌의 최고 경영자의 파트리지오 디 마르코라고 하는 대표가 있었는데 예, 그 예. 대표가 사내 연애를 할 때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어떤 주주들이라든가 라이벌 회사라든가에 의해서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우선 하지 않고요. 안 내 했어요, 부하 직원이나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내가 이 여성과 굉장히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오픈되면 어떤 타격을 받을지 안다. 그러니 당신들이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모두가 아는 비밀을 만드는 것. 그렇게 어떤 공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사내 연애 자체가 이렇게 가십거리가 되지 않게 스스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그 방법에도 약간씩의 차이는 보이겠죠? 공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네. 따라서.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공개를 이제 자신이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공개가 되면 그것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스캔들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이제 연애를 할 때 좀 이건 웃긴데요. 네. 연애를 시작할 때 이별을 전제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별을 하게 되거나 네. 노출이 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를 둘이 합의를 미리 좀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쯤
공개를 하면 언제쯤 하자, 어떤 방식으로 하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의도치 않게 헤어지게 되면 그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의 어떤 합의문처럼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문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슬프죠.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헤어지게 된 이후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공개 연애를 조금 꺼려하는 것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책상 배치부터 헤어지고 나면은 굉장히 회사 내에서 말들도 많고 문제가 많아질 것 같아요. 또 그분이 다른 분을 사귀게 되면은 주원구 씨가 찍히게 되고. 네, 맞습니다. 우선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직장 생활은 소꿉놀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귀었다 헤어진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사표 쓸래. 라고 하는 행동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종업계로 이제 이직을 할 경우에는 다 사람들이 아름아름으로 다 알기 때문에 평판조회가 되거든요. 연애에 실패해서 이직했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잘 해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부서를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교제를 했던 남성분과 잘 보이지 않는 자리 배치를 상사에게 좀 도움을 인간적으로 해서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게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아름다운 사랑인 만큼 헤어진 이후에도 신경 쓰셔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또 저는 제가 상황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사내 연애를 했다가 이제 헤어지게 됐다고 쳐요. 우리가 그때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지 한진호 원장님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 질척거리지 말아달라. 빨리 번호 지우고 카톡 차단하고 쿨하지 못하면 쿨한 척이라도 해야 돼요. 다시 만난다고 해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참을 수 있으면 다시 만나고 또 고민될 것 같으면 딱 끊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쿨한 척이라도 해달라고. 왜냐면 서로가 그러니까 그와 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쿨한 척이라도 해달라는 부탁을 아무래도 할 것 같은데 배 팀장님은 어떠세요? 워커홀릭이셔서. 눈앞에 보이지 말라고 하실 건가요? 너가 나갈래, 내가 나갈게. 정말요? 단호하게? 네, 단호하게. 왜냐면 이거 되게 힘든 거죠. 뭐 아까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막 눈에 걸리죠. 네. 그러면 누군가 하나 속 편해야 되잖아요. 좀 확실하게 너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역시 제거로는 또 말씀해 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헤어질 때도 자신들만의 노하우로 어떤 사내 연애로 인한 피해가 없게끔 어떤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끔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컨설턴트께서 우리 또 사내 연애 중이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힘나는 좀 도움되는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고백하면 저도 사내 연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살맛 나더라고요. 해석하는 재미도 있고 참 이게 둘만의 짜릿한 암호로 인해서 즐거운 생활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랑과 커리어는 별개라는 인식을 아무리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다 하더라도 둘이 좀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지금은 너무 사랑한 사람이 있지만 돌아서면 남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회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둘만이 하는 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일과 커리어를 좀 분리한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어떤 주제보다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 생활 계속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